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제강점기 아시아 깊은 내륙 몽골에서 독립운동 거점을 만들어 지킨 애국지사 대암 이태준의 100년 전 발자취를 취재했습니다. 경남에도 노동자들 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전국 고교 축구대회에서 인천 대건고가 창단 첫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아시아 깊은 내륙 몽골에서 독립운동 거점을 만들어 지킨 애국지사가 있습니다. 바로 대암 이태준 선생인데요. 몽골에서 근대 우술로 명성을 떨쳤지만 의사라는 안정된 삶을 버리고 조국 독립에 헌신한 그의 발자취를 윤주화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한가운데 한국인 의사 이태준을 기리는 기념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몽골 정부에서 약 2,000평의 그 부지를 제공을 했었고 1910년대 몽골을 휩쓴 전염병을 치료하면서 의사로서 명성을 떨친 이태준은 몽골 마지막 왕의 주치의가 됐고 최고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이태준은 1907년 세브란스 의학교에 입학한 뒤 도산 안창호의 영향으로 독립운동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일본의 힘이 미치지 않는 몽골로 근거지를 옮긴 것은 비밀 군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김규 선생하고 1914년에 갈 때는 몽골의 하나의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 근거지를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울란바토르에 세운 병원 동의의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 거점이 되었고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는 김규식에게 거금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의열단원이었던 이태준은 폭탄 기술 전문가 헝가리인을 김원봉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소비에트 정부가 임시정부에 지원한 자금 운반에도 깊이 관여했지만 이 과정에서 러시아 반혁명파에 피살돼 38살의 나이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그 거점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오가는 교통로도 되고 문서도 오가고 자금도 오가고 이태준이라는 사람이 그 루트 중에 뻥 뚫려 있는 공간, 몽골, 그것을 책임지려고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독립운동의 지평을 넓힌 이태준에게 정부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경상남도 산하기관에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됩니다.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건데 소통과 협력, 경영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노사 간 소통과 경청, 거버넌스와 협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후 조례를 만들었고 이듬해 1월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를 임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입니다. 도 산하공사와 공단, 출자 출연기관에 적용하되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단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이 대상이라서 당장 경남개발공사 등 3곳만 해당되지만 100명이 안 돼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이사는 평소엔 일반 업무를 보다가 이사회 때만 참석하며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보면 경영 참가라는 의미도 들 수가 있고요. 또 당장은 조직 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의사를 좀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16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노사 갈등을 줄이는 효과 등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한 경영, 그다음에 공정한 어떤 경영 이렇게 좀 다가가고 있는 부분에 좀 일정 부분 좀 역할과 성과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측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가교 역할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시켜가지고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의 심의 의결과 해당 기관의 후속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올 하반기는 돼야 경남에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주말 동안 봄이 성큼 다가왔다 할 정도로 온화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훌쩍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진주는 영하 1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4도, 진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보통 수준을 보였다가 오후에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경남 내륙 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밀양 0도, 양산 3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6도, 양산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오늘 거창 영하 1도, 산청 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15도 이상을 보이면서 일교차 또한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서 일요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제41회 전국고교 축구대회 결승전이 어제 고성에서 열렸는데요. 인천대건고가 대구 현풍고를 누르고 창단 이래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소유권은 갖고 있는데 예선전부터 무패 행진을 이어갔던 최고의 두 팀이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전반 초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은 건 대구 현풍고. 하지만 실리는 인천 대건고가 챙겼습니다. 전반 16분 코너킥 기회에서 최세훈 선수가 헤딩골로 골문을 가른 겁니다.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던 현풍고의 수비벽이 허물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대건고는 후반 들어서도 단단한 수비와 제공권의 우위를 앞세워 현풍고의 거센 추격을 잠재웠습니다. 결국 대건고는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현풍고를 1대0으로 꺾고 지난 2008년 팀 창단 이후 전국대회 첫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일단 우승해서 너무 기쁘고요.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작년이랑 전술 변화를 주면서 일단 수비의 안정화를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을 전개해 나가려고 했던 게 한편 41번째를 맞은 올해 대회에는 3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선수와 감독 모두 퇴장 한 번 없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빛난 대회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경남의 모든 순간 순서입니다. 고성 삼산면은 흰다리 새우 양식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새우가 미생물을 활용해 양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새우는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떨어지 마이소. 새우의 향도 진하고 새우가 살이 달달하면서 살도 단단하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 물 깨끗한 거 맞습니까? 예, 수질 검사하면 1급수가 나옵니다. 다이어플락이 자연 순환 양식으로 계속 순환이 됩니다. 새우가 똥을 싸면 미생물이 그걸 먹어주고 그 미생물 총이 되어서 새우가 또 간식으로 먹어주고 미생물들이 사료 찌꺼기하고 이런 것들하고 다 먹어주거든요. 새우 사러요. 우리 아들 밀라고 믿느라고. 따라오, 마. 1kg짜리 3개. 일반적인
새우는 이 회로 바로 못 먹는 새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바로 가갖고 그냥 맛있지. 와사비 딱 찍어 먹으면은 식감이 남달라해. 회는 회대로 먹어도 되고 대가리는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재료가 너무 뛰어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일거수에서 자란 건강 활새우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기술금융, 이른바 핀테크라고 합니다. IT 정보기술을 활용한 금융이란 뜻인데요. 글로벌 금융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부산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결제가 낯설지 않은 요즘, 매장 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가 되는 QR 서비스에 이어 최근에는 바코드 결제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또 1:1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채팅 로봇, 홍채, 손가락 정맥 등 생체 인식 결제까지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 이른바 핀테크 산업의 일부분입니다. 중국에서는 노점상도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정도로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급변하면서 정부도 핀테크를 올해 8대 선도 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은행도 디지털 IT 부문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한 서비스들이 은행이 편리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해줘야 생존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뒤처진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외면을 받게 되면서 은행 경쟁력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 도약을 꿈꾸는 부산도 지역 핀테크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의 주요 핀테크 기업은 10여 개 안팎으로 지급 결제와 자산 관리, 블록체인 등 분야에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초창기 단계입니다. 금융이라든지 IT 기업을 동방 성장 육성시키려면은 반드시 저는 이 지역의 핀테크 산업을 충분하게 그 기업들을 육성 지원 발굴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핀테크 교육, 개발, 스타트업 지원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내구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가구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가 오늘 오전 밀양시 삼문동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남해군청에서는 한부모 가정 후원회 장학금 기탁식이 열립니다. 산업관광 공동 추진을 위한 거창군과 서울의회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거창군청에서 개최됩니다. 제10회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최종 선발 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창녕 군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선거구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실시했던 선거구별 후보자 공모에서 창원 성산 선거구엔 권민호 예비후보가 단독으로 접수했고 통영고성 선거구엔 김영수, 양문석, 최상봉, 홍순우, 홍영두 5명이 신청했습니다. 내일 26일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역시 창원 성산의 강기윤 예비후보와 통영고성 지역의 김동진, 서필원, 정점식 예비후보들의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제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손 대표는 어제 오전 창원의 한 교회 방문을 시작으로 시장과 사찰 등지를 돌며 이재환 후보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20일 창원 성산 4.3 보궐선거 후보에 이재환 부대변인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김해시 대동면 중앙고속도로 초정 IC에서 대동 IC 방면으로 가던 25톤 컨테이너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이어 펑크 소리에 놀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윤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산청군 신안면 야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자체 진화하던 77살 김모 씨 등 2명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쓰레기를 소각하다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